오늘도 마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놓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 외국인, 기관 다 팔고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또 유독 많이 삽니다. 오늘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할 거다. 그럼 요구사항이 뭐냐? 2014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을 했을 때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를 이제 인정하라라는 거, 뭐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라라는 거, 그 외에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 기사들이 요즘에 참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대충 그래프상으로 한 6,4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4위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 어마어마한 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둘 수 있는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원유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강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었던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은 뭐냐? 이 비중을 한번 놓고 볼까요? 가스 부분에서 그래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 부분에서의 전 세계의 이 보유 물량을 가스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석유, 밀, 비료 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 관련한 상품들의 이 값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러시아발 슈퍼 스파이크가 곧 온다라고 말이죠. 지난주였나요? 최근에 이 관련한 자료를 좀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WTI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사이 무려 30% 이상 이 유가가 폭등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죠. 소맥, 옥수수, 대두도 급등하죠. 금도 2,0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슈퍼 스파이크라는 것은 앞으로 3에서 5년간 원자재 값의 폭등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지금 단순한 현재의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은 또 더 강력한 제재를 고민하고 나섭니다. 오늘 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금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콧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우리 원유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거였는데 미국이 너네 원유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수가 크게 밀리고 외환 시장이 요동쳤고 그랬던 겁니다. WTI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오늘 장중한 때 오전이었습니다.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을 때 배럴당 200달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팔고 나가는 사이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과장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공격적인 매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피하면서 밑에 호가에 이 매수 물량을 대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이라든지 차익을 이용을 해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체결이 되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흐름은 사실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늘 사실상 선물에서부터 이러한 이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었고 이 환율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오기가 이 요원한 상태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일단 외국인 수급에는 악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증시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빅스 지수가 계속적으로 30달러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매수의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 추후에 이 더욱더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이벤트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시 선언 만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고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도 이제 변경이 되는다는 점. 이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MSCI 관련돼서도 러시아가 이머징 지수에서 이제 편입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매우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주에 또 있게 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지금은 25bp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 상황 속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 고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 회의 때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50bp에 관련돼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지점에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를 할 시점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갈 시점도 물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수급 현황이 화면을 통해 나오는데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들이 2조 원을 넘게 사들이고 있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걸 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종목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많이 삽니다. 오늘 장중 한대였습니다. 살짝이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물론 뭐 대폭의 급락 7만 원 선에서 엄청난 이탈은 아니었고요. 69,900원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한때는 그래도 8만 전자 이제 들어가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올 연초였는데 지금 상황은 7만 원 선도 깨지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단 말이죠. 또 이렇게 되고 나니 삼성전자의 악재들만 보이는 오늘이었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길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한다면 지금 이미 뭐 오늘 장중에 130달러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이 영업 이익률이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한 2.4% 하락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물류난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수출하는 물품들 꽤 많았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악재로 꼽힙니다. 다음 볼까요? 내부적인 악재들도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갤럭시 S22의 성능 논란이 또 불거집니다. 그 게임을 실행했을 때 기기의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과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슈를 벌였다라고 하면서 그런 논란거리가 되면서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조사 중이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외국 해커 조직인 랩서스가 삼성전자의 기밀 데이터를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리핑 컴퓨터라는 그 IT 전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은 이 해커 조직이 우리 이런 것들 유출했는데 이거 들여다봤는데 라고 이제 주장한 캡처본을 화면에 띄워놓은 거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악재들이 이제 켜켜이 쌓이게 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7만 전자도 이제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던 건데요. 500만 명의 개인 주주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리면 밀릴수록 그들의
우려감을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시라면 앞서 뭐 시장 이야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본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매수 매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매수가 맞기는 합니다. 사실상 지금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7만 원을 이제 하회가 되는 오늘 그림이 나오게 됐는데 7만 원 하회가 됐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삼성전자의 또한 목표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이 사실상 일단은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지수도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수가 V자 급등이 나오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6만 원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돼서 이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게 되면 한 0.2%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단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가스 역시나 재고 관련돼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돼서 무언가 특수가스로 인해서 한 가지의 부품이 생산이 부족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완성품에 있어서 이 생산이 차질을 받게 될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업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이 1월 달 대비 나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게 되고 있고 2분기 때 PC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서버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메모리 쪽에 반도체 부분은 일단 업황은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삼성 스마트폰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과연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서 저 역시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있고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이러한 스펙 관련돼서 평가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모두 다 빠졌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뉴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7만 원 초반 그리고 6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충분히 지금 매수로서 대응을 하실 수는 있다. 다만 이것이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내가 10%의 수익률을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1개월, 2개월 정도 보시면서 10에서 1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정도로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시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이 러시아 원유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다른 해법이 나와야 유가가 진정이 될 겁니다. 그래야 금융시장이 또 진정이 될 테고요. 뭐 이런 연결고리를 물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또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어떨까요? 국제 유가가 당분간 잡히질 않을 거라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장 초반에는 6%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3월 4일 마감 가격 기준으로 45,700원이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6% 넘는 상승, 지금 현재 이 시각도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이 주목되고 있느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실적, 지금 매출액이라, 자산 총계, 영업이익 등등 여러 가지 분면에서 봤을 때 올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한 목소리입니다. 여기 플러스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단 말이죠. 시장이 불안할 땐 배당 많이 주는 쪽으로 일단 안정적으로 대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들리는 대안인 것 같아요. 한 배당 현금 수익률이 7% 정도로 2021년도 지난해 이 정도로 이제 숫자가 나오기는 하네요.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씩 오를 때, 1달러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개선된다. 70억씩 개선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NH증권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진짜 실적이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신영증권에서 또 오늘 보고서를 내놓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런 종목들로 눈 돌려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시각이 이게 맞춰지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과장님, 그 석유화학주들도 몸집 가벼운 석유화학주들도 그렇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진작에 살 걸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너무 급하게 막 올라가니까요. 한국가스공사도 그 차기주로 한번 선택해보는 거 어떻게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미 이 종목도 많이 올랐나요? 예, 생각됩니다. 사실상 전에도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한 35% 정도 월간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부담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가랑 사실 연동을 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이익이 변한다. 즉,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더욱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투자의 센티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130불까지 오늘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원유가 이제 100불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도 탄력도가 상당히 지금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가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신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셔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나가시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덜 오른 종목을 토대로 해서 좀 가지고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슈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 월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급등세까지 가속화하면서 양대 시장 하락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2,700선을 내주면서 2,604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지키지 못한 채 8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면 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환율이 1,220원대로 올라서면서 시장에 부담을 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 출회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조 원, 기관이 9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지만 그 하방 압력 이기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대장주를 필두로 대부분 종목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프 보시면 장중 6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12만 원 선 하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LG화학 한번 살펴볼까요? LG화학은 오늘 4% 넘는 하락선 그리기도 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규모가 100조 원 선을 회복한 지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부품 수급난과 원재료 가격 상승이 우려되면서 걱정이 되는 가운데 오는 11일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앞두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그래도 빨간불을 켠 두 종목이 있는데요. LNF는 0.3%가량 상승선 그리면서 마감하고 있고요. 오늘 펄어비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2%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장중 시젠의 경우에는 오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과 분기 배당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그래도 장중 내내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